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지급한 비용에 비해서 중개 서비스가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.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인중개사는 또 몇 명이나 될까요? 고객 응대, 서비스, 정보, 고객 관리,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참 만족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. 요즘 신문기사에 보면 공인중개사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많다라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개업해도 괜찮을까요? 많은 분들이 그게 걱정이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거 아세요?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은 레드오션인 것 같지만 블루오션입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국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50만 명이에요.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11만 명이 넘었습니다. 과연 이 중에서 제대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? 그냥 운영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. 과연 어떠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,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부동산 중개업을 제대로 한다, 즉 실력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물건과 손님이 많은 거죠.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는 것만으로 물건과 손님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은 이미 끝났습니다.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하고 있다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것이고요.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초과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실력을 갖추고 초과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. 대표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중개사무소로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.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마케팅을 꾸준하게 지속하시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공인중개사가 과연 50만 공인중개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? 많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. 하지만 열정의 진짜 의미는 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힘인데요.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배웠습니다. 그런데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현재 차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반면에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면 되는 걸까요? 정책이 시장을 막을 수 없듯 막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부동산 불경기라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기 이전에 무엇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행동과 실천은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교육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겁니다. 때로는 혼자, 때로는 더불어 함께 계속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. 많은 분들이 배웠지만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,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서로 간에 동기부여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들을 만들어내 나가는 것, 그렇기 때문에 네오비 마스터 교육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이처럼 혼자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지속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. 마치 많은 분들이 배웠지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죠.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인중개사는 또 몇 명이나 될까요? 고객 응대, 서비스, 정보, 고객 관리,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참 만족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런데요,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지급한 비용에 비해서 중개 서비스가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. 이와 같은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? 첫 전화 상담부터 대면 상담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체계가 잡혀 있을까요? 내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상담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? 고객 정보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을까요? 또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? 아니면 아직도 머릿속의 기억력에 의존하고 계시나요? 아마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다수의 질문들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중개사무소가 잘 실행하지
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. 중개사무소의 운영을 부동산에 대한 지식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. 실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운영은 부동산 지식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잘 채워 나가 주셔야 되겠는데요. 그래서 지식에 관련된 측면에서만 봐도 많은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.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해 나가는 공인중개사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?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신가요? 이 안타깝게도 똑같은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. 답변이 중개사무소마다 다릅니다.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산 재분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? 증여세를 모르면 자산가들과 함께 중개업의 거래에 대해서 상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얼마나 설명이 가능할까요? 단순하게 포괄양수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할까요? 아니죠. 포괄양수도,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상가나 분양에 관련된 중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. 정책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. 신생아 대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신생아를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예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대출 상품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신생아 대출이 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과연 여러분은 신생아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을까요? 뿐만 아닙니다. 확인설명서의 작성에 꼭 필요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있죠. 그런데 많은 중개사분들이요, 취득세 요율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세 중과가 아직 안 끝났어요. 취득세 중과가 현재도 진행 중이란 말이죠.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는 상황에 과연 확인설명서의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고 계신가요?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도 어려운데 너무 앞서간 고민들일까요? 일반 중개사의 영역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은 충분히 블루오션입니다.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많은 현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, 그렇다면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현재의 부동산 중개업은 충분히 블루오션이다 라고 정리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따라서 주변 환경만 탓해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. 현재 여러분의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고, 그리고 나서 지금 채워나가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현명한 개업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